어제였죠. 김건희 여사에게 1억 원대에 달하는 이후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이렇게 이후환 화백의 작품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얘기 법조팀의 좌영길 차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새롭게 공개된 이 화면, 그러니까 이후환 화백의 그림 석점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좌영길 차장. 이 그림이 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이제 유무죄를 가르는 성패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후환 화백의 추상화입니다. 예.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억 4천만 원을 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예.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발견된 장소가 김건희 여사 오빠 집 가방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에 출마를 하려다가 공천을 못 받았고 이후에 국정원장 특보로 발탁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김상민 검사는 공안 수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인사가 굉장히 좀 뜬금없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검은 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된 것이고 예. 공직 임명은 그 대가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관매직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본 건데 예. 법원은 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근데 저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후환 화백의 작품도 그 작품이지만 저 작품이 걸려있던 곳이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의 오빠 집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산 거는 김상민 전 검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오빠가 실제로 산 거다. 예. 평소 신분이 있던 김상민 전 검사는 구입만 대신 해줬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재판부에 사진 3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소한 5개월 이상은 김건희 여사 오빠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그림을 준 거라면 왜 그림이 오빠 집에 걸려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 화백의 작품이 이후환 화백의 작품이 왜 김건희 여사 오빠가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뭐 다소 의심스럽긴 하더라도 뭐 법적인 부분에서 재판부는 이거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 그러니까 뇌물 성격이다라고 특검이 증명한 건 실패한 거잖아요. 재판부 판단은. 네, 일단 어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입증 실패라는 성적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그림을 준 게 유죄가 되려면 예. 2가지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인사청탁 대가라고 주장을 하려면 예. 청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 돈으로 그림을 샀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하지만 특검은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재판부도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를 기소하면서 예. 불상의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의 방법, 그러니까 예. 특검도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의심이 가더라도 그러게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그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후환 화백. 그 사실 진품이냐 가품이냐 논란도 있었는데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겁니까? 네, 우선 이 그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4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김상민 전 검사 측은 이 그림이 실제로는 가짜였다. 알고 보니 100만 원 정도의 가치도 없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김영란법 위반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20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위작을 샀다 이런 주장을 펴는 상황이 된 건데요. 실제로 이 그림은 2곳의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한 곳은 진품, 다른 곳은 위작이다 이렇게 엇갈린 결론을 내놨습니다. 예. 이렇게 엇갈리자 재판부가 국과수의 확인 요청까지 했지만 국과수도 감정 불가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 작품이 진짜냐 아니냐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안 된 이상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얼마짜리냐 예. 판단을 할 필요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번 어제 저 김상민 전 부장검사 무죄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팀이 핵심 공소 사실을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가 주장 무죄, 뭐 김혜성 씨 무죄, 윤영호 전 본부장 공소 기각,
특검의 능력 부족 이런 질타 목소리는 이번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성적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모두 선고가 난 건 아니지만요. 예. 사건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예. 한 12건 중에서 무죄가 4건, 그리고 공소기간이 한 3건 정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벌을 못하게 된 비중이 예. 50%를 넘은 겁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 무죄율이 1%가 넘었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특검은 지금 50%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물론 이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사건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예. 무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 통계에서는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특검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굉장히 다수의 재판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총 4개 재판부, 그러니까 12명의 판사들이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치적 원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특정 재판부가 편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수사 범위를 너무 무리하게 넓혔다는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이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서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은 건데 네. 성적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게 굉장히 큰 수사였거든요. 그렇죠. 이런 굵직한 사건에만 집중을 해도 수사가 잘 될까 말까인데 너무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력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민중기 특검팀이 출범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렇죠. 의혹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결국 이 사건을 2심, 3심에서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큰 게이트라고 평가를 받았던 명태균 사건을 유죄로 바꿀 수 있느냐. 이 과정이 특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김건희 특검 포함해서 뭐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다 합쳐서 또 종합 특검, 2차 종합 특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수사는 정말 잘 될 수 있을지 여러 우려 걱정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2차 특검 얘기까지 잠깐 해봤고 좌영길 차장과 함께 이 작품 석점이 주는 의미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